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팠을까, 운하를? 왜 팔려고 했을까? 그 다음에 이제 도저히 팔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대안들을 찾았거든요. 그 대안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침 1교시를 굉장히 길게 하는 바람에 요 밑에 저수지를 가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건너왔어요. 왜냐하면 저수지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 저수지 뚝. 여기 인평 저수지인데 요 이제 옅은색이 요것이 과거의 해안선입니다. 해안선, 밀물때 바닷물이 들어오던 해안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수만 쪽에서는 여기 인평저수지 한 중간쯤까지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더라고, 옛날 지도를 봤더니. 그 다음에 가로림만 쪽에서는 여기 판계골 거기 집 있는 데인데 그 바로 밑에까지 이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한 뭐 2km 뭐 그 정도 상관, 네,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여기 35국도 보이시죠? 그게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앞에 이제 길이 보이고요. 요 냇물 내려가면 이제 저수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냇물이 이렇게 올라와서 저쪽 지류가 하나 있잖아요. 이쪽 가면 이제 우리 덕현쌤네 동네 나오는 거죠? 저쪽 길이? 이 동네에 시원지에 해당돼. 네. 그래서 이제 하나는 이 길인데 이 길을 따라서 이제 굴포운하로 가니까 만약에 완공됐다고 하면 여기가 이제 깊어졌겠죠. 그래서 당시에 여기를 얼마나 팠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판 다음에 상당 부분 메워졌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일반 하천하고 높이 같아졌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 경로입니다. 원래가 여기도 개천이었던 거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하천을 파고 도저히 이제 하천이 없는 분수계 부분은 생땅을 파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하천이 있는 곳을, 바다 쪽도 갯골이 있는 대로 배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경로도입니다. 운하 경로도. 그래서 인평 저수지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요건 같으네, 요 다리, 그죠? 지도가 거꾸로 된 것처럼 보이네. 이쪽으로 돌까요, 그럼? 이쪽으로는 그럼 방향이 헷갈리니까 이쪽으로 좋아요. 그렇네. 이렇게 되면 이제 정확하죠. 이쪽이 북쪽이고. 아유, 이제 좀 보이네. 아유, 역시 이래서 지역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운하 정상부 길이 이렇게 나 있고 있다 여기를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로림만 쪽 판계골이라는 데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뚫으려고 이제 한 건데요. 요 구간을 실제로 보면 요 빨간 선 있죠? 요거 빨간 선. 얘가 해발 10m 선이에요. 해발 10m 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는 20m 선이 보이시죠? 해발 20m. 그러니까 요 구간은 지금도 가면 이제 판 흔적이 있고요. 요게 좀 이렇게 절개지라는 표시가 지형도 이렇게 빗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뚜렷하죠, 여기? 지형도가 이렇게 된 거는 이게 직선이란 뜻이거든요. 등고선이 요 구간을 팠어요. 지금도 확실하게 판 곳이 이제 보이는데, 대략 본격적으로 판 데는 이 인평천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인평천 갈라지는 지점부터 본격적으로 팠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거를 팠다고 봐야 되고, 이 지도상에서 본다면 대략 한 여기 요 부분부터 팠어요. 여기 캠핑장 있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팠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거를 이제 왜 팔라 그랬을까? 뭐 당연히 세곡 수송을 원활하게 하려고 이제 팔라고 한 건데, 이제 고려 때부터 시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고려 인종 때부터 시도를 했는데, 조선 한 중기까지 한 500년 이상 여러 차례 여기를 파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상으로는 여기가 요거죠, 요거.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화강암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팔라고 했던 이유는 당연히 이걸 돌아가기가 힘들어서였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이까짓 게 뭐가 힘들까? 그런 생각 드시죠? 그래서 이제 특히 여기 이제 안흥량, 그래서 요 안흥진성이 여기인데 배가 여기를 지나가다 난파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여기를 왜 들어가지? 이렇게 가면 되지. 그죠? 아니면 이렇게 가면 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당시에 항해술 같은 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보통 세곡선이 천석을 실었어요. 천석을 실으려고 그러면 배가 꽤 크잖아요. 근데 꽤 큰 배인데 재료가 당연히 나무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항해라는데 수단은 바람과 노업뿐이 없잖아요. 사람의 힘과 바람의 힘, 이것만으로 배가 가야 되는데, 바람이 세지만 북서풍이 불죠. 배가 갈 수가 없습니다. 역풍이니까. 그러면 이제 북서풍이 지난 다음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음력 2월 지나서 단오까지 5월 그 사이에 이제 이 세곡선이 움직였어요. 그럼 이제 이 시기에는 갑자기 돌풍이 불기도 하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 시기도 서풍이 불잖아요. 태안반도 이때는 뭐 서풍이 제일 강하게 부는 데거든요. 돌풍을 만났을 때 이제 위험하기도 하고 배가 가는데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넘어가게 되면 또 태풍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시기에 여기를 이동해야 되는데, 그럼 그 시기에 이 순풍을 생각해 보세요. 순풍 불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동풍이나 남풍 이런 게 불어야 되는데 대략 2월에서 5월 사이에 그런 바람이 잘 불지 않잖아요. 그럼 사람 인력으로 이제 이동시켜야 되는데 천석이나 실는 거대한 배를 움직이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이 목선들은 아까 이제 검은여 봤는데요. 검은여 같은 데를 옆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작은 잘 모르던 암초에 부딪혔다고 가정을 해보면, 쇠로 된 배들은 뭐 찌그러지거나 그러면서 지나가잖아요. 근데 목선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무, 굵은 나무로 뼈대를 만든다 해도 어마어마한 천석이나 되는 짐을 실은 그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들이 쉽게 부서집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우회해서 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연안을 따라갔어요. 배들이 이렇게 가는 거죠. 될 수 있으면 멀리 안 나가고, 연안을 따라 가다 보면 연안에는 당연히 암초들이 있으니까 이제 난파를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 초에 굉장히 사고가 많았는데, 조선한 태조 때부터 세조 사이, 요게 이제
연대로 따지면 한 50년간밖에 안 되거든요. 1395년, 또 1425년 그 사이에 얼마나 해난 사고가 많았냐면 실록 기록에 나오는 것만 해도 한 배가 한 100척 넘게 부서졌어요. 배가 그 사이에. 그 다음에 사람이 한 1000명 넘게 죽었습니다. 그 선원들이.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배 부서지고 사람 죽는 거 왕실 솔직히 뭐 별 관심 없는데 결정적으로 한 15,000석 가까운 그 쇠곡이 유실됐어요. 그럼 당시에 이 일대에서 거치는 쇠곡의 총량이 한 10만 석 됐대요. 10만 석. 그러면 이제 가장 심했던 게 태종 3년인데 한꺼번에 34척의 배와 1000명의 선원, 만석의 그 쌀이 없어졌어요. 그럼 그 해 예산의 10분의 1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태종이 이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여기를 조사하게 하고 운하를 파괴하고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럼 고려 때는 어땠냐면 고려 때도 이제 끊임없이 시도를 했지만 개경까지 가야 되니까 고려는 사실은 수치 체제가 거의 붕괴했었다고 봐야 됩니다. 무신 정권 이후에 중앙 권력이 약화되니까. 그리고 니들 알아서 먹어잖아요. 지방의 군웅 할거하던 그 사람들이 수치 체제까지 다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자기들이 지 땅을 경작해서 세금까지 걷고 중앙에 바칠 것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뭐 외국까지 출몰해 갖고 고려 말에 실제로 수치체가 마비되다시피 했었거든요. 근데 조선을 개국한 이 사람들은 일단 권문세족을 이제 쓸어버린 다음에 이제 사대부 중심의 국가를 세우고 수치체제를 정비하잖아요. 당연히 세미의 양이 늘어납니다. 이거를 여기로 가져와야 되는데 경험은 없죠. 고려 때 있던 경험을 이어받아야 되지만 고려의 뭐 수치체제가 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어받을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개국 초기에 굉장히 많은 배들이 여기서 난파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는 우리가 안흥량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안흥량은 여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흥량 400리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안면도 끝에서부터 저기 가로림만 끝까지 이걸 다 통칭해서 이제 불렀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얼마나 험했던 길인지를 이제 대략은 짐작할 수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여기를 파기로 이거를 파면 이 어려운 구간을 다 우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팔려고 하는 노력을 했고 당시에 참 이런 걸 알아낸 거 보면 지리 공부 되게 열심히 했죠. 그렇죠. 우리 이렇게 봐도 이게 여기를 팠나 이제 찾으려고 어려운데 이걸 판 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여기다가 이렇게 운하를 파버려서 이제 뚫렸다 그러면 옛날 교통상으로는 이쪽은 다 이제 섬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안면도처럼. 운하를 거부하는 지역민들의 정서에도 작용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풍수상 길이 끊기니까요. 섬이 됐겠죠. 이것처럼. 그때 이제- 이미 태양군이 분리될 뻔했네. 그렇지. 그 이제 또 예를 들어 보면 여기 안면도요. 안면도 여기 샛별해수욕장 여기죠. 여기는 여기 동네 이름이 쌀썩은 여예요. 쌀썩은 여.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 배들이 여기 지나가다가 빠져가지고 쌀이 썩었다고 동네 사람이 붙인 거죠. 여기 아까 이제 조선 사람 3일간 먹을 쌀이 들어있다 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렇고요. 그래서 굉장히 해난 사고가 많아서 이제 이런 대안들을 제시한 건데 이제 못 팝니다. 못 파는 이유는 또 저희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대안들이 나와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서 얼마나 조선 조정에서 이거에 힘을 들였는지는 세조 때 이게 잘 드러나더라고요. 세조가 이제 즉위한 뒤에 말하자면 운하에 힘을 기울인 왕들을 보니까 조선조에 보면 말하자면 좀 권력이 굉장히 강하고 명석한 왕이에요. 태종도 그렇고 세조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즉위하자마자 누구를 보내냐면 당시 영의정 신숙주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신숙주만 보낸 게 아니고 왕자 대군들을 다 딸려 보냅니다. 세종의 증손자였던 임용대군 이구라는 사람도 보내고요.
그다음에 노수신도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우리 역사에 길이 남는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여기를 이제 때로 몰려옵니다. 자신이 직접 오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안 왔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고관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이걸 답사하고 간 걸 보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였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중종 때 이제 시도한 것이 뭐냐면 안흥지는 이제 통과를 해야 돼요. 여긴 왜 통과해야 되냐면 우회가 어려워서라기보다도 원체 여기를 지나가기가 어려우니까 모든 배는 안흥진에 들어와서 점검을 하고 갔어요. 여기 원산도에서 점검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갑니다. 이 쌀썩은요 막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겨우겨우 올라오면 여기 들어가서 다시 점검을 하고, 여기가 아주 그냥 살인 항로였어요. 여기 관장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그래 보이는데. 네. 근데 이제 이건 이 지질돌 보면 잘 드러나는데요. 지질돌 이게 구조선이라고 하거든요. 돌들이 다 이 방향으로 박혀 있죠. 네. 이 방향으로 박혀 있잖아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 속에 산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빙하기 이전엔 다 육지였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산이 있었던 거예요. 다만 산 중에 저기처럼 낮았던 거죠. 여기가 낮았는데 바닷물이 100m 이상 올라오니까 물에 잠겼죠. 겉에 보면 평평하지만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평평하지만 속은 아주 이런 엄청난 기복이 있는 속이죠. 이게 산이었으니까 모양을 봐도 딱 알 수 있잖아요. 산들이 이렇게 발달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죽음의 항로였대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배들이 파손이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여지책으로 어디를 자르냐면 요거를 잘라요. 요거요. 여기 괜찮잖아요. 지금 간척에서 막혔지만 여기 신두리 앞에 의항 여기하고 여기 모항리 여기를 이제 자릅니다. 그래서 배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건 피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대화도는 이제 중종 때 추진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완성이 됐다 그래가지고 공사감독한테 이현이라는 인물인데 상도 주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쩐 일인지 여기로 배가 다녔다는 기록은 없고요. 지금도 여기에는 운하 흔적이 없습니다. 뻥이야? 뻥이죠, 뻥. 사기친 거예요. 네, 사기친 거예요. 아, 그래서 전문 용어로 사기친. 우리가 파봤는데 네. 파서 메꿔지면 흙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전혀는 그러니까 그냥 문자상.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오히려 더 쉬웠을 것 같은데 여기가? 문자상. 거기는 이제 훨씬 더 이게 길죠? 들어오는 거리가. 길어도 협곡이잖아요. 협곡 아니에요 이게? 요것도 갯벌은 맞아요. 뻘이 들어오는데 아마 해발고도 차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랬을 것 같고. 그래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길 뚫었으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이거 여기 이렇게 들어갔으면은 어쨌든 여기는 이제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그 이현이라는 인물이 2년 뒤에 삭탈 관직을 당하더라고요. 사기가 이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승병을 5,000명을 동원했대요. 기록에 따르면. 근데 이제 동원하는 대가로다가 뭐 급료를 줬겠어요. 근데 이제 중들이 신분이 낮았잖아요. 네. 대가로 이제 호패를 줬는데 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거야. 너 호패 줄게 와서 일해. 이제 이렇게 됐는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쓰이던 장비들을 사사롭게 가져다가 작은 만들을 막아서 간척을 하면 그건 이반 절수라 그래서 소유권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축적하는데 쓴 거죠. 그래서 이제 2년 뒤에 삭탈관직을 당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대안을 중종 때 모색을 했지만 결국은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대안은 어디가 나오냐면 그럼 할 수 없다. 관장목도 포기. 쌀 썩은 열에도 피하자. 이제 지도. 쌀 썩은 열에도 피하자. 열심히. 그래서 이제 이걸 자른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이 안으로 들어오면 이거는 여긴 편안한 바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안면들을 그래서 안면들을 인조 때 이제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항로가 조선 후기까지 이제 계속이 됐는데 다행히 이제 어느 정도 물길이 익숙해지잖아요. 네. 물길 익숙해지니까 해난 사고가 이제 줄어듭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 하지만 정약용의 기록에 보면
해마다 열척은 빠진다. 기본으로 기본으로 늘 갖춰야 빠지는 되는 거예요. 게 있는 그래서 조선 후기까지도 사고는 끊임없이 이제 누가 그 배 타려고 해봤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정약용이 지적을 해요. 끊임없이 열척의 배 이상은 빠지는데 도대체 이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정약용이 경세히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는 배가 잘못됐다. 배를 만들 때부터 제대로 만들어지질 못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석이나 실을 수 있는 큰 배를 만드는데 실제로 그 단단한 배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로 들어왔잖아요, 얘가. 네. 그래가지고 배를 정박시킨 다음에 이제 옮겨 싣는 방법까지도 나오는데 그거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럼 썰물 때 배가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지만 이런 짐을 엄청나게 실은 거대한 배가 뻘 같은데 잘못 앉으면 작은 배들은 그냥 넘어지고 말잖아요. 물 들어오면 다시 뜨고 얘들은 부러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무게 때문에 배를 잘못 만들었다는 걸 첫 번째로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적했다는 거예요. 그치. 근데 과적을 한 이유가 문제는 이거예요. 나라에서 정한 적재적량 천석을 실는 것도 많은데 지방의 사또들이 서울로 가져갈 개인의 재산 또 자기가 아부할 개인의 물건 네.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더불어 실는 거예요. 그럼 배를 여러 척으로 나눠서 근데 나라에서 저기 징발한 배 개수는 제한돼 있잖아요. 천석이라고 하는 것도 제한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전부 과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해난 사고의 원인이라고 정의학용이 지적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조군들이 배를 일부러 부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까지 갔다가 뭐 대접받는 것도 아니고 이제 고생만 직사하게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배가 빠져버리면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배를 파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조군들이 그 사람들의 신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이 사람들은 뭐 신양 역천이라 그래서 양인이에요, 신분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천민대접을 받는 굉장히 낮은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시키니까 억지로 하긴 하는데 자발성 같은 건 이제 떨어지겠죠. 그런 이유로 이제 해난 사고가 이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런 어떤 자연환경적인 어려움 이것도 이제 원인이라고 관료들은 끊임없이 왕한테 아뢰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런 인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제 역사학계에서도 분석을 하고 정약용 같은 인물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청지도라 보기가 어렵네. 네. 한참 찾았어요. 한참 찾았어요? 나 사는 지구. 아, 거길 찾으셨구나. 여기가 여기 천리포, 여기가 말리포입니다. 제가 사는 집이 여기에요. 여기. 아. 요거 70년대 간척 사업하고 여기서 요렇게 뚫은 거예요. 거기 문어미제. 망산이라는데 여기가 이름이 문해미고개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문화원에서 한 30년 전에 파봤어요. 그리고 여기 후에 여기 해양유물전시관 진호신 연구관도 가서 파봤는데 흙이 붉은 항토인데 그 대맥 위에 있으면 흙이 변하거든요. 시커멓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서류상으로 팠다고 사기친 거예요. 아까 이연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근데 신기한 것은 왜 이름은 붙었을까요? 그러니까 문어미제라고. 처음에 그 여기 물만 넘으면은 배가 갈 수 된다. 있으니까 문해미제라고 했겠죠. 말만 예. 된 거구만요. 그리고요 실제로는 여기가 지금 이 굴포가 이 백길 때문에 한 거거든요. 원인은 하나요. 그런데 여기 다 잔잔해요. 여기 문제는 여기 쳐보세요. 관장. 여기 지금 물이 여기서 오고 여기서 와요. 양쪽에서. 네. 세 개가 돌아요. 아하. 그래서 명랑, 울돌목, 관장목, 강화도, 김포의 손돌목 이 세 개가 최고인데 여기만 통과하면은 쏜살같이 가요. 가는데. 손돌목은 왜냐면 들물 때 배만 대면 노 앉아서도 그냥 물이 싣고 가서 임진강으로 거쳐서 상계나라로 가는데 여기서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여기가 지금 아까 박사님 말씀대로 하셨죠. 여기가 깊은 협곡이야. 그래서 잔 바람 한 점 안 부는 날도 가면은요 바다가 막 저기 뭐 홍수 때 뭐?
홍수 때 물 내려가듯 홍수 때 뭐 이렇게 댐에서 물 내려가는 것 같이 부글부글 끓면서 막 내려가요. 그냥 잔잔한 날도 이 세 군데서. 그러니까 요렇게 그래. 가면 안 되나? 이렇게. 아니 옛날 뱃사람들은 자꾸 먼 뒤로 안 가요. 왜? 목선이기 때문에 난파를 대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옆으로 와요. 그러면 깨져도 배가 파손돼도 헤엄쳐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아까 여 같은 숨은 여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려는 뱃사공들이 있는데 여기서 올해가 그 고려도경 서궁이 고려도경 쓴데 올해가 970년 전에 여기 다녀가면서 쓴 게 고려도경이거든요. 올해가 970년 되는 해인데 여기서 배가 깨지면은 이 물살이 싸니까 여기는 자기 구보가 아무 흔적도 없어요. 여기는 그게 떠밀려서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 실은 게 떠밀려서 온 거예요. 여기 대섬 여기 마도 여기서 발견됐어요. 요게 마도 여기 안흥정이 있던 데고 요거 신진도고 여기 이런 데 파편이 여기 있어요.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를 배를 가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 얘기가 그래요. 우리 충남 해양 포럼에서도 한번 배를 대자르고 갔는데 다 학자들이 다 놀랐어요. 배를 타고 봐야 되는군요. 그럼요. 그거 안 보고는 아무리 왜냐하면은 안흥정이 그럼요. 지금도 기계배가 여기를 올라갈 때 바닷물이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썰물로 내려올 때는요 기계 소리가 깡깡깡깡해요. 자동차 고개 올라가듯 기계가 이게 들물이면은 아무리 파도가 세도 그냥 스무스하게 올라가는데 썰물에는 거슬러야지 물은 돌지 물은 막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려니까 우리가 자동차 마력이 얕은 거 고개 올라가면 힘들게 똑같은 현상. 그래서 옛날에는 전부 목선 아니고 풍선이니까 대개 풍선은 잔잔할 때 사용하고 여기는 여기서 요게 마도고 신진도 옛날에 이게 화정도거든요. 그러면 요 안흥 앞에서 배가 대고 있다가 7물, 8물, 9물 잔잔한 날 들물 시간에 맞춰서 쏜살같이 여기다가 배가 대면 들물이 막 배를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모항 꼬창목이에요. 여기 화정도라 오는데 여기가 파돌이고 여기 꼬챙이요. 우리 동네 말로는 여기만 벗어나면은 잔잔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영종도로에서 손돌목으로 지나가죠. 요거 때문에 그랬어요. 요게 관장목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갈매기가 앉으면 다리가 부러진다 소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야, 재밌는 말이네요. 갈매기가 그래서, 앉으면 다리가 부러진다. 옛날에는 뱃사람들이 여기서 모항 내가 사는 데가 모항이거든요. 여기에요 모항 항구가 여기 모항 항구 여기 있잖아요. 바로 여기가 우리 집 앞이에요. 여기서 모항 사람들이 안흥이로 꽃게 뭐 팔러 오잖아요. 기계배로. 그래도 그때는 노래는 선장이 여기서 자꾸 이쪽으로 붙여와요. 여기로 갈수록 더 물길이 세니까. 근데 여기에 그분들은 여기에는 맨물 때는 바위가 요것만큼 태어난 줄 알고 가란 줄 아니까 그거 맞춰서 이렇게 해서 안흥항이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말이 많아요. 여기서 배가 그래서 요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흥 수군 진성에 있는 수군들이 그 외적들 외구들을 막는 것도 있고 저기 충청 수영에 가서 훈련도 하고 했지만 여기 있는 수군들이 월급이 없었대요. 월급이 없고 요 앞에 정부 농토를 농사를 짓고 둔전을 하고 너희들이 여기서 바다에서 낚시를 하든지 전복 해삼을 해라. 그러고 배가 여기에 대게 있으면 노르는 사람이 여기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백기를 안내하는 게 안흥진성의 수군성의 가장 큰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 안흥진성이 강도의 대비성이에요. 저 오랑캐들이나 몽고족이 왔을 때 이제 피했잖아요. 근데 여기 식량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저장했다가 여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식량 여기 예비 곡식을 두었던 데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노려는 뱃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군적부를 밝혔는데 당진 사람들 뭐가 많이
그 군석구가 군적이 발견됐다고. 예예 작년에 그 진호신이하고 우리들이 일부가? 발굴했던 일부. 근데 벽에다가 이게 그래서 그걸 바로 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벽에다가. 벽을 근데 여기를 더 제가 조금 얘기가 길어지는데 여기에 요게 마도거든요. 네. 요건 가위도가 아까 얘기한 마도에 안흥정이라고 있어요. 네. 그게 왜냐면 서궁이 970년도에 음. 개경해서 70일 동안 있다가 송나라 영파에서 쭉 이렇게 갔다 70일 개경 있다 다시 갔다 와가지고 그 고려된 그림 보고 체기로 했는데 그림은 없다 오더라고요. 중국에도. 그 책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여기가. 여기에 새같이 생긴 기묘한 바위가 있는데 바닷물이 들끓고 용소술 쳐서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여기에 그래서 안흥정에서 샘물은 달고 말을 기른다. 여기 마도에 샘물이 달다는 했는데 이 안흥정 터가 어디냐는 걸 가지고 충남 역사학자들이 무지하게 의견이 분분했어요. 서산 향토사학자들은 여기 가야산 이쪽에 일락산 그 저수지 있는 데에 안흥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안흥정이라는데 송나라 사신들이 여기까지 서산까지 가서 쉬었다 갈 리가 없어. 그 바다도 네, 아니고.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러고는 이제 여기냐 아니냐 했는데 대개 학자들이 여기를 했어요. 신진도로. 신진도로. 그리고 딱 두 학자 진호신이오고 누구만 안흥정이 여기다. 여기에 파편도 발견되고 그 고려도경에 서궁이 쓴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정박을 했는데 조그만 배를 타고 금방 가서 안흥정에서 쉬었다 했는데 여기가 배들이 한 70년대까지도 이 안흥 이게 구항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모든 배들이 정박. 여기는 별 바람이 불어도 신진도가 막아주어서 뭐가 없어요. 파도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옛날 배들이 정박했다가 바람이 자고 물때가 맞으면 쏜살같이 안흥진 수군성 안난 데로 갔다. 근데 그 서궁이 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여기다 배를 대고 그때 배가 70척이 갔거든요. 송나라 배 관선 오고 상업선 오고 그 책에 보면 나와요. 근데 70여 척 여기 묵었다가 간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한 그 학자 둘만 빼놓고 뭐 윤영혁 교수, 윤용혁. 그분들 제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다 여기가 안흥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협소하니까 여기가 안흥정이 아니다. 여기도 또 기와 파편도 있어. 왜 조선시대 때 14년 동안 한총이 안흥진성을 열로 옮겼던 파편이라고. 그러니까 똑같이 파편이 있는데 여기는 아니다 그랬는데 유물전시관에서 배를 유람선을 한 척 빌려가지고 이분들을 태가지고 관장목을 딱 갔어요. 현장에서 보고 나서 사람들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기라. 그러니까 여기는 육지가 아니니까 아무나 못 가니까 문헌과 생각만 가지고 안흥정터가 여기라고 우겼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가 전설이 됐어요. 이거느라고 충남에서도 세종시 가서 우리가 학술대회도 하고 뭐도 하고 했는데도 학자들이 전부 다 교수들이 여기라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번에 진호신이가 큰 공을 세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갔는데 배를 그게 한 15톤 유람선 있거든요. 닷을 안 주고 발을 딱 이렇게 엔진을 끄고 뒀잖아요. 말 몇 마디 하면 저기서 배가 이것만큼 이렇게 되고 왔어요. 불살 때문에. 잔잔한다는 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즐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학자들이 왜 굴포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알겠다. 실감을 하셨고. 이걸 보고.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이런 데가 파도가 셀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밭사람들은 연안의 배를 바싹 대고 항해하는 것을 갓 붙여 된다고 그래요. 가에 배를 붙여서 항해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로 갈수록 큰 너울이 심해요. 그리고 만일에 배가 파손되면 영락없이 죽어. 들어올 수가 없어. 여기는 파손돼도 살아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옆으로 이렇게 붙여갔지. 여기도 쌀썩은여 같은 데도 갓 붙여 가다가 부딪힌 거예요. 거죠. 돌아가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돌아가면 되는데 만일에 파손되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능면 육지하고 가까이 가지. 그런데 그게 이제 물때하고 그걸 잘 맞추죠. 노련은 선장.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는 할 수만 있다면 여기 가보시면 진짜 그러게요. 아, 궁금하네요. 저는. 여긴 진짜 음. 나는 여기를 모항서 배 타고 한 서너 번 다녀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해봐서 잘 알아요. 여기는 막 콸콸콸콸 해요. 진짜 소리가 들린다니까. 홍순한 것처럼. 예, 예.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저쪽은 바다가 팍팍하네요. 장판 같이. 여기만 움직여 여기만. 속에 지형이 그렇게 생겨서 그러니까 이게 바람 조금만 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난리가 나는 거지. 지형과 흐름과 그리고 이제 결합. 지금 이제 3월인데 음력으로는 2월. 지금 그- 보세요. 오늘도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그 명랑에 보면 그 이제 외선 이렇게 영화 나오잖아요. 물을 이용해서잖아요. 여기도 거의 똑같아요. 영양은 워낙 지금도 안흥 육안으로 안흥량이 엄청 나오는 거야, 얘가. 그래서 나중에 안흥량을 이름을 난행량이라고 바꾸기까지 했잖아요. 지면 난행량. 자, 감사합니다. 배를 내가 배를 부리면 박사님 태워서 좀. 감사합니다.